고지혈증 약 평생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서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이 약은 평생 드셔야 해요라는 말에 깜짝 놀라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제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 없이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과연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도 아니면 약의 양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지난 1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바로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신 환자분들을 뵐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 대부분은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죠. 혈관이 막혀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걷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의사로서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특히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죠. 검사 결과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오셔서 오열하시던 가족분들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약도 안 먹었고요. 하시며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약 없이도 고지혈증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의 양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크게 3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지혈증이 왜 생기는지 그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약보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셋째,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그저 나쁜 물질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껍질, 즉 세포막을 만드는 필수적인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세포가 제 기능을 하려면 튼튼하고 유연한 세포막이 필요하고 그 세포막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호르몬, 특히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을 만들 때도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심지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까지 모두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물이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는 것처럼 콜레스테롤도 적정량은 필수적이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을 막고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고스란히 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극히 일부만 흡수될 뿐이고 실제로 우리 혈액 속을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간은 무엇을 재료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우리가 먹은 당분, 지방, 술, 그리고 우리 몸에 이미 쌓여있는 지방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지방 조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간으로 모여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만 안 먹는다고 해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거나 지방을 너무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또는 살이 쪄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칼로리, 지방, 탄수화물, 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세포, 즉 비만까지 함께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고지혈증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없이 고지혈증을 관리하거나 혹은 이미 드시고 계신 약의 양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없애야 할까요?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살을 빼야 한다는 거죠. 특히 뱃속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사실 고지혈증 관리에서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열어주려고 해도 세포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당이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고 이 당은 결국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작은 지방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혈액을 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뱃속에 쌓인 내장 지방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간은 이 지방 조각들을 모아서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쌓이면 결국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의 기능이 저하되고 간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죠. 그야말로 고지혈증의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악순환의 흐름입니다. 살이 찌면서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지방간이 생기고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올라가면서 고지혈증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 것도 무너지고 또 그 다음 것도 무너지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줄고 지방세포가 감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지방간이 호전되고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떨어지면서 고지혈증도 거짓말처럼 개선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도미노를 하나씩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체중을 딱 5kg만 빼도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이건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던 환자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통해 체중을 5kg에서 10kg 정도 줄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환자분들도 직접 경험하고 나면 깜짝 놀라십니다. 정말 체중만 줄였을 뿐인데 약을 끊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놀라운 자생력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환경만 조성해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지혈증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체중과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상 체중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간다면 현재 체중의 최소 3%에서 5%만이라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70kg이라면 2kg에서 3.5kg 정도만 줄여도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 덜 먹고 매일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한 달에 2kg 정도는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다면 5kg 이상 감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5kg 이상 체중을 감량하면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간혹 몸은 마른 편인데 유독 배만 나온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체중계 숫자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체중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배에 쌓인 내장 지방의 양입니다. 팔다리는 가늘어도 배만 볼록하게 나왔다면 그것은 내장 지방이 많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는 달리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인데 이것이 훨씬 더 몸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직접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고지혈증 치료의 두 번째 핵심 원칙인 식단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만 줄이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앞서 강조했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음식을 늘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관리해야 할 피검사 수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의 주범이죠.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을 일으킵니다. 다른 하나는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도 LDL 콜레스테롤과 함께 올라가면 동맥경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주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전체적으로 지방 섭취가 많을 때 올라갑니다. 특히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주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수치가 확 올라가죠. 반면에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거나 특히 밥, 빵, 면, 떡, 단 간식 같은 것들을 많이 먹을 때 또는 술을 많이 마실 때 크게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놀라십니다. 지방을 먹지 않았는데도 중성지방이 올라간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방만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탄수화물이나 술만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술,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제대로 떨어집니다. 어느 한 가지만 신경 써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만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계란 노른자, 장어, 치즈, 오징어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아예 안 드시거나 오징어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이런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것들만 줄인다고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극적으로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는 매우 약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보다 우리가 먹는 지방의 종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바로 전체적으로 먹는 지방의 양과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지방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얼마나 먹느냐가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 지방이 바로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기억하면 되는 간단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고를 때입니다. 구운 삼겹살, 차돌박이처럼 비계가 많은 부위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위에는 포화지방이 가득하거든요. 대신 수육처럼 삶은 고기나 목살 또는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삶아서 먹으면 기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아주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의 종류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지방이 있고 비교적 괜찮은 지방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지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비계, 동물의 껍질, 버터, 크림, 마요네즈, 기름진 육류에 가득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포화지방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들로 만든 빵, 과자, 치킨, 라면, 피자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좋은 콜레스테롤까지 낮추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이중으로 해로운 존재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트랜스지방은 그냥 아예 안 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라면, 치킨, 피자,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 같은 음식들, 이런 것을 드실 때마다 내 혈관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부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 몸에 괜찮은 지방도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앞서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도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며 염증을 줄이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대신 이런 좋은 지방으로 바꿔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식단 관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고기를 5번 드셨다면 그중 3번은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런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으시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친구들과 치킨을 먹거나 가족과 피자를 먹고 싶은 날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드셨다면 그날은 꼭 운동으로 갚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걷기라도 30분 더 하시거나 계단을 더 오르내리시거나 해서 먹은 만큼은 움직여주는 겁니다. 고지혈증 관리의 3번째 핵심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과 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런 이로운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실전 전략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먼저 혹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약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현재 체중에서 3%에서 5% 이상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5kg만 빼도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뱃살과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 5일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드는 것도 좋고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을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육은 당과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쌓이는 대신 근육에 저장되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삼겹살이나 기름진 부위 대신 살코기나 생선을 선택하세요. 조리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기름을 많이 쓰는 구이 대신에 찜, 수육, 에어프라이어 요리처럼 기름을 덜 쓰는 방식으로 요리하세요. 예를 들어 닭고기를 드실 때 튀긴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이나 찜닭을 드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삼겹살 구이 대신 수육을 드시면 기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낫죠. 이렇게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만 바꿔도 섭취하는 지방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간식과 가공식품은 정말 극단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빵, 과자, 치킨, 라면, 피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가득하고 당분도 매우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나 즉석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맛을 내기 위해 기름과 설탕을 과도하게 넣기 때문에 고지혈증에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간식이 먹고 싶으시다면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견과류는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셋째, 탄수화물과 술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흰쌀밥, 밀가루 음식, 단 음료, 그리고 야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밥을 드실 때는 흰쌀밥보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잡곡과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빵이나 면을 드실 때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것보다 통밀로 만든 것을 선택하시고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한 공기 드셨다면 3분의 2 공기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배가 고프실 수 있지만 대신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중성지방을 크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같은 술의 빈도와 양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술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 중성지방이 확 올라가고 지방간도 빠르게 생깁니다. 만약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양을 줄이세요. 소주 한 병 대신 반 병만 드시고 맥주 3잔 대신 1잔만 드세요. 그리고 술을 드실 때는 꼭 안주를 곁들여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가네 부담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즉 체중과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 식단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과 술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 3축을 꾸준히 지키시면 중성지방이 떨어지고 지방간이 좋아지며 나쁜 콜레스테롤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는 것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약을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약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실제 환자분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55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회사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습니다. 당시 LDL 콜레스테롤이 180이 넘었고 중성지방도 300 가까이 나왔습니다. 체중은 85kg에 키는 170cm 정도셨으니 확실히 과체중이셨죠. 배도 많이 나와 있었고 지방간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해 드리면서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체중을 10kg만 빼보세요.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고 야식을 줄이며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죠. 지금까지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어렵지 않겠냐고 하소연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분께 더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 계획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잡곡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드시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은 3분의 2만 드시고 반찬은 충분히 드시며 저녁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식은 절대 먹지 말고 술은 아예 끊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중이 75kg으로 줄었고 LDL 콜레스테롤은 120으로 뚝 떨어졌으며 중성지방은 150까지 내려왔습니다. 심했던 지방간도 크게 호전되었고요. 저는 이분의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술을 끊고 야식을 줄이고 매일 꾸준히 걷고 식사량을 조절하셨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꾸준히 지키신 겁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술 생각도 간절하고 야식도 너무 먹고 싶고 운동도 귀찮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을 넘기니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말씀드렸죠.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분들을 볼 때였다고요. 그분들 중 많은 분이 고지혈증을 방치했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기는 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거나 아예 약조차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약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약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을 줄이세요. 특히 배에 쌓인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체중에서 5kg만 빼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세요. 기름진 고기 대신 살코기나 생선을 드시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셋째, 탄수화물과 술을 줄이세요. 흰쌀밥, 빵, 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특히 술은 최대한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반드시 피하세요. 라면, 치킨,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네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고지혈증은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약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걷고, 한 끼라도 건강하게 먹고, 술 한 잔이라도 덜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모여서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만약 5kg 감량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신다면 우선 1kg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기가 힘드시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요.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한 달에 1kg씩만 꾸준히 빼도 1년이면 12kg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은 결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고지혈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체중 감량이신가요? 술을 줄이시겠다는 건가요? 매일 걷기를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저와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관리, 고혈압 관리, 뇌 건강 지키기 같은 중요한 주제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실제로 약을 조절하거나 치료 방침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지혈증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동반된 질환이 다르고 필요한 치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심장질환 같은 다른 질환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꾸준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얼마나 움직일지, 오늘 술을 마실지 말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지혈증이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딱히 불편한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혈관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지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재산이 아니라 투자라고요.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나이 들어서 몇 배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젊을 때 건강을 방치하면 나이 들어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건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